총래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제 90도 인사를 하고 나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 대사 예술이다. 야하네요. 그런 생각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걸 아까 눈이 잘 안 보였고 짖으면서라고 봐가지고 짖으면서 어디 좀 세네 이랬는데 두 가지 다 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최고위에서는 순방에서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러면서 뭔지 모르겠어. 그 냉온탕을 계속 오가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뭐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뭐 뭘 이렇게 먹여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표정이 안 좋아 벌써. 정청래 당대표는 사실은 저를 당 대변인으로 임명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사선에 있을 때 정말 같이 싸운 동지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마음이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 전당대회에 도전하기로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외가 어제 의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젖으면서 사는 게 정청래 대표는 일단 성공한 방정식이 있죠. 대통령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는 나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예의 바르게 90도 인사도 하고 월드 클래스 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간과한 게 있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1년 동안 당권이라는 권력에 젖은 사람들이야. 공천을 하고. 그러네. 저도 얼마나 굽신댔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아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항상 묻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자 당무 개입이다. 기절토풍할 단어를 막 쏟아내요. 그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이거 얼굴 까고 얘기해요. 이현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그냥 우리 뭐 김어준 총수가 밀어주고 유시민 작가가 밀어주고 뭐 지난번에 우리 당원들이 밀어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보궐 최고위 선거에서 또 친명계 인사를 떨어뜨리고 됐어요. 우리가 항상 이겼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빨로 가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만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당무 개입 이런단 말이지. 박규환 최고위원 분은 어떤 분이에요? 최측근입니다. 건대 출신, 지금 정청래 대표의 건대 출신 최측근이 2명 있습니다. 2명. 박시영. 그 평론가. 손가락. 박시영 평론가하고 그다음에 정말 박규환. 이분이 원래 저랑 같이 대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분도 경북에서 굉장히 어떤 뭐 시민단체 활동하고 강건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뉘앙스나 이런 거를 잘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무식하게.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어떤 우리 진영에 있는 민주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서는 감정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싫은 게 아니라 한번 해봤는데 안 맞았잖아. 불편하니까.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졌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에 당대표가 됐을 때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냐, 수도권의 필승 카드냐, 영남에서 이번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조성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도 이겼고 저기도 이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가지고 또 업무 보고 하듯이 막 그걸 다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출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왜 출마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우 세다. 네? 세다. 전혀 안 쓴. 저는 이따 그렇게 생각해요. 이따 썸네일을 그 손가락 그거 캡처 아, 잘 좋네요. 해가지고 그걸로 해주시면 아이. 어떨까? 해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근데 이거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을 기자한테 한 걸 기자가 쓴 거예요, 아니면은? 기자한테 쓴 게 아니고 의총장에서 네. 김종호 의원이라고 아. 요새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냥 비도 뭐 이렇게 자기 소회를 얘기한 거를 음성을 따가지고 기사. 이거 아. 그러니까 젖히면서 사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젖으면서 맞죠? 시입니다. 시. 시. 도종환 의원의 시. 시적인 남자네. 젖히면서 사는 게 인생 이러면 아니, 좀 근데 또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그래도 물기도 있네요.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막 불만 지르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네. 조금 몸속에 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금목수와 토가 다 지금 있으시네. 되게 심정적으로 힘드시긴 하죠. 예, 심정적으로 힘들다. 안 받아줘. 예, 문화원 지금 걔가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전 대변인이죠 아직. 그러니까 말씀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거의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퇴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과한 칭찬은 좀 매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월클 예. 무슨 손흥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바를 하면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 민망하고 저는 90도 인사도 좀 되게 꼰대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받는 사람을 권위적인 사람처럼 만드는. 그래서 별로 되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아까 뭐 측근하고 정청래 대표 본인을 좀 구분하시는 식으로 이제 김지호 선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어를 해야죠. 그런 위험 제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전혀 제어가 없는 걸 봐서는 뭐 일심동체로 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되게 살벌한 8월 17일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국민의힘은 애들 병정놀이 뭐 이렇게 그렇죠. 제가 딱 비유할 그 수준인 것 때 같아. 진짜 그 맞아요. 레고놀이. 레고놀이 레고로 전쟁하고 민주당은 정말로 중동 전쟁하고 있고. 싸우려면 이 정도로 해야죠. 그래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이 되는구나. 정도 해야지. 그거 뭐, 근데 우리도 네. 당 내에서 전쟁할 때는 네. 거의 뭐 네. 살벌하죠. 연판장 돌리고 뭐 다 했잖아요. 그 강득구 의원 문자 보셨어요? 무슨 문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거? 그 문자가 있는데 네. 저 어제 뉴시스 보도된 건데 우리 PD님 준비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지지자한테 온 문자.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보였는데 것 거의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는 당대표 나올 때 내란 세력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걸었습니다. 만 지산 결과는 내란 동조자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지지율이 내란당에도 뒤졌습니다. 연임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정청래 당대표 본인이 결정했지만 역대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은 분은 처음이네요. 이 문자를 이렇게 뉴시스에 찍히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이현주, 한준호, 강대구, 김민석, 송영길은 이재명 쪽 당대표 되면 난리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살생부를 적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살생부를 줬어요? 아니, 왜 보려고 하세요? 내 소중한 취재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님의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세력과 세력이 지금 부딪혔다고 봐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내가 친명하고도 잘 교분을 싸서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문이라는 과거 민주 정권 세력 그리고 86이라는 어떤 민주화 세력 그리고 유튜브로 치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여기를 다 통합해서 결과를 내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보여주면 또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서 나도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갈 거다.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중도 실형 노선 정책을 갈 거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민주준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를 통해서 투영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 실형은 중도 보수는 말만 중도 실형이에요. 실체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 공정이나 금융이나 그리고 국세청을 통해서 경제 기득권이나 경제 적폐랑 대차게 싸우고 있어요. 공정이 400명 증언했고요. 전속고발권 폐지했고요. 설탕부터 밀가루 해가지고 기업들 불공정 행위 싹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1인 1표제, 뭐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냥 제가 봤을 땐 혁명가예요. 말만 저는 중도 실용 보수 얘기하지만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행정으로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정부 인사들이 얘기했던 것이 차이가 큰 거죠. 코인 지금 다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코인 다 지금 삭제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음. 저희 김민석 총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꿈깨라 그랬어. 꿈깨라고. 정청래한테 이제 저거 보고 안 하고 새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려 가지고 이거는 너 어차피 나갈 건데 꺼져. 다음 사람이랑 얘기할 거니까 너도 빠져. 이 시그널이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뭐 우리 쌍스럽게 진짜. 아니 이게 쉽게 풀어줘야지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도 민주매도. 그걸 이념적 종교적 구호로 보지 말고 국민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때 불편한 점이 있나 없냐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절대선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유연한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안 하면 검찰 개혁에 성공한 것처럼 뭐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경찰이 최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이런 분들이 서울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더니 목덜미 잡고. 경비대장이라는 사람이 보좌관 막 이렇게 억제 잡고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경무관. 목. 이건가? 아니 옆에 있는 카메라만은 하나도 못 잡고 어떻게 야당이지만 최고위원한테 항의하러 갔으면은 얘기를 들어야지 그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찰에게만 그런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데 마치 당에서 그렇게 너무 좀 이념적으로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정청래 대표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고 검찰 꿈깨라라고 했는데 이 꿈깨라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검찰 꿈깨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 꿈깨라라고 하는 거. 그쵸. 정부한테. 정성호 장관이 이미 입장을 냈어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그럼 이재명 정부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칭만 안 했지 반박한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보안 수사권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의 어떤 추측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그렇다고 보안 수사권 살리자는 이 정부의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의 이 당대표발 입장처럼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또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참 입장이 우리도 묘한 건 있어요.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뭐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망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김주호 대변인님께서 이런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중도 실용을 좀 표방을 하려고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제 기득권 이런 것들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을 우리 당에서도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면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너무나도 말 많고 탈 많은 갑질 전문 마왕이었잖아 거의. 이해훈 전 의원을 갖다가 거기에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게. 박홍근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걸러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모를까? 왜냐면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했던 갑질을 정말 유명했는데. 국민의힘을 믿었지. 근데 그거는 공당이니까. 이렇게 장관직도 그렇고 저도 보좌관으로 들어갔지만은 안에 검증에 한 달하고도 반이 걸리거든요. 예, 세평도 다 줘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그룹이라고 불리는 문조털레위에서 화가 난 게 우리한테 줄 자리를 갖다가 왜 저것도 야당 사람 데려와다가 쓰느냐. 사실 거기서부터 관계가 좀 어긋난 게 아닌가? 그 생각은 해요. 네, 왜냐면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여당 안에서 이런 ABC론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일명. 근데 이거를 왜 갖다가 어찌 국민의힘 사람 갖다 줄라 그래? 거기서부터 좀 어긋나지 않았나 유시민이 싶어요. 화 많이 났겠지. 자기가 그런 경제인데.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땐 뉘앙스로는 이 특정
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되게 좀 낮게 보고 아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알아? 우리랑 손 잡아야 뭐가 일이 돌아가는 거지. 약간 그런 좀 선민의식, 우월감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누가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게 좀 연원이 있는 갈등이긴 한 게 전통적 민주당층이라는 게 운동권, 시민사회, 그 이제 딱 조직화돼 있는 분들이 있고 사실 팀 이재명은 정말 변방의 팀이에요. 김주호 선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운 신주류가 만든 이제 약간 정권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매우 안 맞고 특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 중도 실용 행보를 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진보 정부가 하던 일이 아니고 또 뭐 탈원전 기조를 어쨌든 뒤집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대통령 입에서 고용유연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근데 좀 그런 것들은 좋은 건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적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저렇게 어떻게 드럼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다 걸리면 괜찮은데 대놓고 하면 대놓고 화가 했다? 나죠. 그러니까 근데 그날 윤미향 의원이 사면 받은 날이었어요. 아마 일본과 관계가 개선된. 그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뿌리 깊은 좀 이념적 상이점도 엄청 크고 무시민 작가님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겠죠. 안 맞는 거지. 사대가. 알겠습니다. 중간에 잠깐만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온도인우님 칼라 프린트 PD 잘렸나요? 아닙니다. 칼라 프린트 PD 휴가 갈 수 있게 저희 새로운 PD가 지금 트레이닝 중입니다. 전직 탈모검사님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특사경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아무도 기소를 못함. 예를 들어 중대재해 노동사건이나 환경사건은 특사경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라 검찰 보안사건 조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다 기소할 수 있었던 거임. 예. 그리고 김명희님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 내 과거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예. 모발 이석현님 오 팬클럽 오셨네요. 금요일 언제부터 비주얼 조합으로 짰지? 김효은의 리석현의 호지 선생님까지. 아 약간 아하. 팬층이 약간 이렇구나. 맥이네요. 예. 팬층이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하진 않으신 아는 것 같습니다. 2,000원 위주로. 아하. 심플님께서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부정과 비리에 맞서 싸우세요. 지금 거리의 20, 30대 기운을 보고 그들을 보고 반성하세요. 예. 밝고 건강한 그들이 미래입니다. 예. 2277님 지호 대변님도 정청래 따라서 밥 먹다 면발 길게 드는 거 하셨어요? 그거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1번. 1번. 그 감성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건 좀 이해 안 된다. 같이 찍은 적 있으세요 혹시? 김조 없어요. 아 근데 그 드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제 짤로 네, 한번 짤로? 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서너 번 봤어요. 뭐 짬뽕을 먹고 면을 먹을 때도 우리는 1번이다 이렇게 하신 거겠죠. 재용님 호지영 가바레이랑 티조에서 친한계 패널이랑 앵커가 유도해도 장 대표 실드 잘 쳐 좀 상식이라고 멋져. 진심이야.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예. 심지어 이번 주에는 예. 장 대표의 옥체를 보존해야 돼. 그 발언도 내가 공중파에 해버렸어. 아 근데 옥체를 그 작가가 잘못 듣고 옥새라고 써놨어. 옥새를 지켜라. 네. 옥새는 다른 분인데. 아이고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갈게요. 그럼 장동혁 대표 이번 저희가 한 꼭지 넣어놓긴 했는데 네. 그 이번 그 대변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제 입원한 거죠 장 대표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러니까 최고위를 참석을 꼭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응급실만 먼저 새벽에 갔다가 최고위 하시고 그다음에 결제 몇 개만 다 하시고 바로 이제 입원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상태는 사실 원래도 뭐 잘 못 쉬셔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때 올림픽 공원에 34도 되는 날씨에 여러 시간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전에는 거기에 이 지열 올라오는 데서 앉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양반 다리고 앉아가지고 수시간 또 있었잖아요. 단식 때 근데 건강을 많이 상한 게 그게 좀 영향을 또 끼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을까. 제가 네. 그 정도 굶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내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게 완전히 낫지는 않는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전에 단식 해보신 그런 선배들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 돌아온다. 근데 요번에 이게 더위 많이 드셨는데 그 뒤에 계속 의총도 나갔죠. 이러다 보니까 걷다가도 조금 시청하시고 좀 앉아 계셨다가 또 걷고 그렇게 하시긴 했어요. 그 상태는 너무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저는 사람 눈이 이렇게 눈 윗두덩이가 부어가지고 보라색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보라색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 좀 넘어서 잠깐 이제 갔다가 뵙고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랬더니 박준태 실장님이 곧 병원 가실 거라고.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눈 위가 이거 그건 분노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지글지글. 네. 그 스트레스로 한동 인한 때문에 그런 거 분노 뭐 아닐까요? 이런 것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하도 뭐 여기저기서 막 그만둬라 이러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 안압 올라가지고 부은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에 약간 그 보랏빛 도는 빨간색이고 좀 많이 눈이 부어 있고 얼굴이 약간 이런 회색빛 돌고 이래서 좀 위험해 보였어요. 아니 제 어제 이제 기준으로는. 국힘 의원들 경기 지역의 뭐 의원들이 도의원들. 어? 도의원들 아니면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회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김은혜 네.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뭐 안 한다 이렇게 안 할 흐지부지 건디 됐던 것 하면서 같은데. 그거 우리 약간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함께. 예. 네, 약간 눈치 게임 같았어요. 누가 먼저 하나,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한 사람은 사는 게임이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왜냐면 의총 때 지금 언론에 주로 나온 헤드라인들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뭐 장동혁 대표 사퇴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모 의원님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네. 요분 요즘 이렇게 대변인 업무 등등 해서 업무 관련 전화를 저한테 하셨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언론에 반대가 더 많았다라고 반대가 아니, 사태가 더 많았다라고 네. 하는 그것도 늘 의총 열어달라 해서 당대표 당장 물러거라 나가라 하는 그런 사람들 딱 7, 8명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대로 나와가지고 늘 하던 대로 7명 정도가 발언을 했고 그리고 민노총이네 민노총. 이번에 늘 그분들이래요. 그분 피셜로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3분 정도 웬일로 대표님 사퇴하면 안 된다. 지도부 이대로 우리 선거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임기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웬일로 2-3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 의원 수가 110이니까 퍼센트로 나누기 해가지고 모 언론에서는 60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너무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왜 앞에 나가서 이야기 안 했는 줄 아느냐. 나까지 나가서 마이크 잡으면은 의총 5시간 할 일이냐고. 빨리 할 거 하고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대표 물러거라 하는 거 늘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들어주기도 짜증나고 하는데 빨리 의총 대충 하고 갑시다 이거였거든요. 그 뒤에 앉아서 조용히 있는 의원님들의 다수가 본인이 알기로는 나 그냥 빨리 하고 갑시다. 네, 그거였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이렇게 퍼센트로 대부분이 대표 물러나야 된다? 그거는 발언자들 10명 기준으로 그게 더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제가 아침에 오늘 완전 들었습니다. 그 교권 침해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구조네요. 몇 명이 는 민원 때문에 축구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잖아요. 약간 네. 별로 안 어울리는. 뭘 안 어울려요? 요즘 참교육 소수가 보세요? 참교육? 아니 그게 아니고 소수가 네. 큰 목소리를 가지고 사일렌트 메이저를 계속 그치. 압박하는 맞아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 구조예요. 우리 당의 근데 이제 의총이 늘 그랬어요. 목소리 이제 높이시는 분들 뭐 비율로 따져갖고 한 70% 정도는 뭐 사퇴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뭐 전화 좀 돌려보고 나름 취재하잖아요. 근데 네. 영남권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저 들어보니까 그 대안이 없다. 근데 뭘 지금 뒤집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고 사퇴를 원하는데 말은 하지만 못하겠고. 그가 돌아오는 더 것까지는 싫고. 원하지 않고 하지만 또 새로운 당대표가 올 때까지 장대표가 몇 달은 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맞아요. 아직 내 마음은 결정이 안 났어. 내 공천만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 전화 좀 취재 좀 해봤는데 꽤 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냥 그래서 뭐 종특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때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의원님들 중에서 사실 나는 그 의원에 반대 나 안 할게라고 나는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그 의총 직후에 나왔었으면은 모두가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면 되는데 다들 가서 사퇴 얘기하는 거야 했는데 직전에 난 안 하겠다. 나도 안 하겠다. 딱 그러면 그 두 분은 사격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원분들 그분이 사이에서는. 제일 그 둘이 그래도 제일 중량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두 분께서 그둘 난 안 빠지면 해. 사실 누가 의미가 누군지도 잘 없죠. 몰라요. 네.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리스트에 또 올라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죠. 지금 현재 이런 SNS 상에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왜 재선거 뭐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는 건지 좀 장 대표 궁금해요.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엄대엄으로 나오잖아요. 재선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부분 재선거 포함하면은 진짜 60~70%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전 별 생각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장 대표한테는 지금 거의 유일한 무기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할 어떤 그런 컨디션이 되실까 사실 그 생각은 좀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제가 다른 분들께 전달은 제가 했고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부탁은 드렸고 특검 빨리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곧 출범시키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제 어젠가 이제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 왔다고 90도로 인사했잖아요. 네네.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한동훈의 90도 인사랑 똑같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민주당의 한동훈이다. 이건 제가 일타쌍피로 한동훈도 조지고 정청래도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90대 인사하고 나서부터 몸에 칼을 갈더니 결국 이제 1년 내내 당대표 되고 싸웠잖아요. 근데 정청래도 90도 인사를 한 거는 이재명하고 싸우겠다. 이런 거라는 얘기를 참 비유를 잘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뉴스캐비넷 가가지고 예언했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도 간다던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라고 하시길래 혹시 이 방송을 민주당 당직자가 듣고 계시다면 이러고 제가 이제 묘책을 알려드렸죠. 분명히 김민석, 정청래 누구와 먼저 악수했느냐, 누구에게 더 오래 악수를 했느냐 이런 모든 게 다 헤드라인으로 막 뜰 텐데 그거를 완전 불식시키는 방법은 그냥 90도 각도기 인사를 하면 된다. 그 말을 먼저 했어, 장치고보다? 네. 저 아침 8시에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팬심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세는 김효은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더 기분이 나쁠 것이다. 왜? 그렇지. 90도 인사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에 칼을 꽂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서사에다 갖다 끼울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그 진행자께서 근데 눈이 안 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 내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은 안 내리지만 땀은 흐르잖아요. 네, 이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90도 인사를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사는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지선 백서 쓰자고 하잖아요. 그 위원들을 본인이 선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서의 내용 가지고 얼마나 또 문조털레오랑 무슨 돼지털 거기랑 막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본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거든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남의 집 불구경도 나름 재밌긴 하네요. 네. 근데 우리 집 불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다 말았냐면은 일단 최고위 분위기도 완전 반전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중한 기간에 어디 지금 당 기강을 흔들어? 이런 분들이 다수였어요. 빨리 우리 이거 재선거 빨리 이거 추진하자. 다들 그렇게 결연했습니다. 네. 지도부가 지금 그래요. 원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의총도요, 지금 많은 그런 뭐 헤드라인이나 방송에 나오는 패널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백불 같은 거. 중간에 이제 의총장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몇몇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장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좀 많았고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총 10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10명 중에 다 참석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의총에. 10명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7명은 퇴진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5명만 대놓고 나가라 했고요. 사퇴하라 했고요. 2명은요, 책임지라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나머지 3분 중에 한 분은요, 2018년하고 올해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2018년의 결과보다 이번 지선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더 잘했다라는 그런 결론만 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분은요, 지도부 흔들지 말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데일리안이었죠? 거기서 쓴 글이 110명인데 그중에 7명이 나가라 했고 3명이 나가지 말라 했으면은 나누기를 한 거야, 퍼센트로. 그러니까 한 60명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원들 중에 뭐 60명이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이거 언중위에 저희가 지금 제소했거든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구나. 적어도 기자로서 취재를 하려면은 의원님들 다 전화를 돌려야죠.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직접 수를 세야죠. 그리고 제가 여쭤본 모 의원님은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거 지선 끝나고 다 지나갔는데 대표 흔들릴 거였으면 진즉에 지선 결과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지. 왜 아무도 그렇게 못하냐. 누가 봐도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한 거다 이 상황에서. 근데 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일도 많고 귀찮아 죽겠는데 의총 갔더니 맨날 나와가지고 대표 사퇴하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까지 나가서 또 얘기하면은 의총이 10명만 얘기해도 거의 3시간 걸리는데 맞아. 나까지 나가서 얘기하면은 하루 샌다고. 그래서 빨리 하고 나가려고 발언을 안 하는 거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의총 소집해가지고 앞에서 대표 나가라 하는 그런 7분 있잖아요. 늘 하시던 분들. 나머지 뒤에 앉아서 조용히 계신 의원님들은요. 아, 또 시작이야. 나 빨리 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방송의 썸네일로 뭐 대표 사퇴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뭐 이거 다 가짜. 네. 지금 저기 올림픽공원 저기 파리크라상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사진 찍어 왔는데 박정훈이 이제 플래카드 내걸었어요. 서울과 송파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에 전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플래카드 내걸면은 그게 맞는 겁니까? 송파 국회의원 한 명은 또 일본 갔다 와서 뭐 정치인 만나고 왔다고 난리치고 뭐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공천 누가 했나요? 정말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고요. 박정훈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무엇이 중헌디 싶어요. 진짜.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정치지. 아, 진짜. 지금 너무 왜 사람들의 민심을 못 잃는 거야. 지금 그 지역구에 있는 개표소에서 다친 사람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맞아. 사직 끌려나갔다고요, 맞아요. 어르신이. 뭐 하다 그렇게 끌려나가신 거예요? 뭐 노상방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참정권 훼손당한 거 이 투표지 온몸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헌수막에? 이제부터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심 아닌가요? 그 올림픽 공원도 그래요. 응? 이제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진짜. 배현진도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원래 6.3 지방선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한참 전부터 잡혀있던 거고, 근데 그 선거 끝나면은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에 훅 일본을 가고 이게 약속된 것처럼 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그걸 갖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전혀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지금 나 사진 찍은 놈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국민의 대표가 할 소리냐고 그게. 그리고 가는 거야 갖다 손 치지만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플러스죠. 급기국. 그렇지. 참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대체 뭘 통했는지 그런 그 결과도 좀 공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구 평화. 지구평. 현진아, 넌 꿈이 크구나. 넌 우리나라 있기 좀 힘든 사람이구나. 거의 국경 없는 국회의원 이런 거 하나 해야겠구나. 와. 서민 교수님께서 배승희 변호사가 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원망과. 원망 아닙니다. 네. 제가 진짜 배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이상한 방송에 나오실 때라서 좀. 빨대왕 시절. 그쵸? 너무 죄송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전 팬이죠. 우리는 되게 친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매일 아침에 제가 배승희 변호사 뉴스 배송 녹화하고 오후에 항상 올라오거든요. 네. 장혜찬과 배승희의 뉴스 배송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니입니다. 네. 난 사실 옛날에 유영아 의원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좀 안 좋아했는데 별로 그냥 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잖아. 장동혁 퇴원할 때까지 사퇴 걸어 말자. 이렇게. 근데 우리 교수님 참 여러모로 안 좋아하는 분들 약간 그 원한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분들이. 네. 인간하고 인간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걸 잘 몰랐어. 눈에 뭔가 꺼풀이 씌어 있어가지고 참 오랫동안 진짜 좌파에 머물다가 한바짓 하다가 지금 겨우 돌아왔는데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러잖아. 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널 믿지 않겠다. 나 할 말 없어. 그래도 머리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정도인지 몰랐잖아요. 저도 당원 게시판 사건 이전에는 그냥 이제 왜 저렇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서 너무 늦은 기간까지도 약속 대련이겠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좀 이런 사람이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야당에서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했잖아요. 한동훈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의 오랜 생각이다. 아니 오랜 생각이면은 법무부 장관 할 때 좀 얘기를 왜 안 하던가. 했어?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총선 때 왜 안 했어? 여론이 이제 사전투표 폐지 막 불타오르니까 나의 오랜 생각이다. 와 너의 올해는 일주일이냐? 정말 너무 사람이 치졸해. 그러니까 이 세치어에 속았어. 난 너무 사람을 잘 믿어. 난 앞으로 믿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네, 서민 교수님의 변명 잘 들었고요. 뭐 하도 맨날 듣는 이야기라 큰 감흥이 있진 않네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은근히. 네. 그 민주당의 정청래는 민주당 한동훈이다.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지만 네. 오늘 이재명이 방금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자기 해외 순방 다녀온 거. 이 90도 인사나 명청 갈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심각한 것 같아도 다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번 전당대회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 뭔가 원론적인 말 같지만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인정하는 거 거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정청래가 사실 뭐 이렇게 슬슬 반기 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도 이제 뭐 공소 취소 발언을 처음에 이제 그 한 게 거의 김어준 아닌가? 그거? 어쨌든 김어준과 정청래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재명에 맞서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그때 뭐 신기가 불편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집권 불과 2년 차밖에 안 되는 와중에 이렇게 내분이 생기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유시민 참 싫어해도 이 ABC로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 헤드를 그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톨레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가치 그룹입니다. 민주당의 완전 그 스피릿 정신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 86세대, 뭐 운동권 세대, 뭐 민주화의 세대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계속 이 2년 8일을 계속 해야 되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익만 쫓아가는 그룹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본류인 우리를 몰아냈다. 비명행사 시키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싫어하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측에서는 중도 실용을 외친다. 우리가 이제 이 다수의 이런 중도당이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우클릭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우클릭하는 척을 하면서 초과 이익은 한수하고 노란봉투법은 통과시키면서 심지어 이런 뭐 기득권 세력과 타파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을 데리고 가.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당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 가치 그룹도 사실은 2년 8일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전혀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2030이 돌아섰기 때문에 절대 이 가치 그룹은 밖으로 커질 수가 없는 그룹이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하지만 단단해요. 그러면 유이재명은 무엇이냐? 이익 그룹이잖아요. 여기는 지지율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빠지는 그룹입니다. 실체가 별로 이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친 이재명 사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총선 때요? 전쟁 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2030은 다 어디 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리. 그러면요? 우리 당은 앞으로 상식과 실리를 추구하는 당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사실 저는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20, 30대한테 되게 밉보인 게 사실 조국 사태 같은 게 20, 30대가 싫어하는 공정성을 가장 크게 위반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때 열심히 조국을 옹호했던 게 사실 20, 30대가 이제 돌변하기 시작한 때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민주당은 20, 30대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극우 프레임 씌워가지고 우리 지지 안 하면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막상 20, 30대한테 어떻게 들렸겠냐고. 사실 극우라고 한다면 최소한 폭력이 좀 어느 정도 동반돼야 되고 그건 폭력은 사실 민노총 같은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고 걔네가 극우인데 근데 어떻게 20, 30대한테 단지 그 이후로 그냥 뭐 지지 안 했다고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오히려 이대녀가 돌아선 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단 촌스러워. 너무 오래됐어. 올드예요. 음. 더 이상 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너무 가식적이야. 힙한 적은 있었나? 난 항상 좌파 그러면 박원순의 그 런닝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뭐랄까. 그 막 서태지와 아이들 2세대까지는 그 나이대가 이제 힙했던 시절, 네, X세대 끝났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낡은 이 가치만 가지고 외치는 것도 더 이상 답은 아니지만, 정과 사범이면서 자기의 이 재판을 다 중지시켜 놓고 공소까지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타칭 혹은 자칭 이익 집단인 이들도 절대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박지원은 명청 갈등을 줄어들 일은 없다. 정청래는 죽어도 전당대회 나간다. 근데 여기서 의외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하다가 강원도지사 된 우상호가 정청래 손을 들어줬어요. 승리했는데 왜 책임을 지냐. 그러니까 뭔가 도지사들도 그렇고 당내에서 슬금슬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정청래 쪽이냐 김민석 쪽이냐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마치 교수님이 예전에 빨대양 편이냐 멸콩TV 편이냐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것처럼. 빨대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까? 이게 이름도 겁나 촌스럽네. 그 종이 빨대인가요, 그거?
여러분 거듭죠. 그래서 이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이 근데? 평생 진짜. 나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사과하지. 오래. 100세 넘기시겠어요.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진짜 거기 채널 정말 너무 촌스러워. 맨날 한동훈이야, 맨날 한동훈. 그러니까 개인 숭배, 뭐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얘들아. 적당히 해라. 그래서 우상호의 이 발언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뭔가 정청래 4년 뒤에는 어차피 이재명이 내공천 안 주잖아. 그때는 당원들이나 뭐 김어준, 유시민은 그래도 4년 뒤에도 김어준일 거잖아. 약간 이렇게 배팅하는 거 아닐까요? 2028년인데. 어쨌든 2년 네. 뒤, 2년 뒤. 그렇죠. 2년 지금 뒤. 왜냐하면 정청래 편을 드는 게 김어준한테 잘 보이는 일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동훈 친한계도 지금 뭐 당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공천 지네가 행사하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공천이라는 게 뭔지 참 정말 한동훈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정말 자기 사람 다 꽂아서 공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지금도 진짜 그거 보면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참 정청래도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은 거겠죠. 뭐 사실 뭐 한동훈처럼 내 사람 다 꽂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고 싶겠죠. 근데 저는 제발 이 공천만큼은 당의 철학과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싸우는 사람, 딱 그렇게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과도 좀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항상 그랬잖아요. 진짜 뭐 갑자기 뭐 열심히 일한 당원들 뭐 다 건너뛰고 뭐 새로운 사람 중도 막 이러면서 진짜 어서 듣도 보도 못하네. 사실 우리 한지아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고 의사로서 뛰어난 의사도 아니고 뭘 정치적 발언한 것도 없는데 뭘 갑자기 확 들어와서 지금 한바짓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좀 아쉬운 그 공천은 정말 아쉬운 게 많지만 뭐 제가 장해찬 최고 앞에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는요 오늘 또 대통령 끌었어요. 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너무 그렇죠. 당연하다. 검찰 꿈깨라. 맞다. 네. 근데 이 보안 수사권 남겨두자는 건 이재명 정성호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 꿈깨라가 아니라 제명한 꿈깨라로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도 야당 때는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막상 않나요? 대통령 네. 돼 보면 이거 폐지했다가 나라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되게 원론적으로 평론 잘해주시네요. 약간 KBS 스타일인데. KBS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멸콩 스타일로 하면 이 네. 보안 수사권 꿀잼이잖아요. 자기들이 냅둬서 또 갖고 이걸 갖고 또 무기로 쓸수 놀아야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지. 내가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권을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집권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민주당 애들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애들은 지지자들은 고민이 없어. 그냥 보안수사권 처음에 막 별로 얘기 안 하다가 그 이재명이 폐지하자 할 때는 폐지하자 하다가 존치하자니까 또 존치하자 그러고 뭐 그런데 어쨌든 좀 수습해 못하겠어 지금. 네. 보안 수사권은요. 솔직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놓고 싶은 것은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이런 이 정치인들 수사하거나 기업들 수사하거나 할 때 이 보안 수사권을 본인이 사실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반기 드는 세력들 진압하거나 경고 주기는 사실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은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흉악범죄 같은 것들 경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리 수사한다 해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 정말 검찰만큼 잘하는 조직이 없어요. 검찰 살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이 이것을 존치시키려고 하는 그 속셈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공존하는 거죠. 근데 9월 달에 뭐 10월인가 검찰 해체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도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공소청에서도 보안 수사 할 수 있으니까요. 공소청에서는 수사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쵸. 지금의 안은.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봐주시고 제가 좋겠다. 저도 정말 저답지 않게 제가 이과인데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법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재명 정성호는 이걸 남겨두자고 해요. 근데 저는 저 검찰 꿈깨라가 진짜 제명아 꿈깨라. 내가 이거 보안 수사권 가지고 다음 전당대회 돌파한다. 네. 그럼 김민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편이니까 이거 전면 폐지가 아니라 대통령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어준이 이거 가지고 이재명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은
전면 폐지 정청래가 그로 개혁인 가죠. 거 아니냐? 글로 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의 무기인 거예요. 나라는 망치지만 지가 민주당 내에서 한번 해볼 만한 무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보면은 패널분들이 이 친명이 더 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친청이 지금 세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문조 톨레유 다 합해가지고 쫙 들이받으면 이것도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재단 나왔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그게 왜겠습니까? 이제 공격수로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시민 좋아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대변. 말을 잘 포장을 해요. 맛깔나게. 뭔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딱 나오게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예, 언변이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그분까지 출격을 하면은 야, 저는 이 노련함에는 사실 못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뇌가 썩지 않았나? 옛날에 그 한동훈하고 아, 나이가 이미 지났군요. 그 나이가. 한동훈하고 재판할 때 재판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재판에서 졌다고 한동훈 얘가 잘한 거 아닙니다라고 해갖고 저는 저게 무슨 개소리인가 막 싶었는데 그게 뭐 노무현 재단 그거 갖고 허위 사실 유포해서 결국 네. 그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 사과는 전혀 안 하면서 네가 잘한 건 아니야 씨 이렇게 말하고 그걸 보고 역시 뇌가 썩어도 많이 썩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럼 문조 톨레유에 있는 뭐 조국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뭐 윤미향도 그렇고 뭐 이런 많은 그런 그 올드 인사들이 그 가치 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자칭 그런 인사들이 잘못한 거 들키고도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단계 써놓고 안 썼다 하는 거랑 똑같이 나쁜 것 같아요. 그 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박할까? 왜 끝까지 정신승리를 할까? 저렇게 왜 우겨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특정 정치 세력,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김의겸 보니까 뭐 그렇게 청담동으로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또 된 걸 보고 그러니까 김남국도 또 됐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람들을 걸러줘야지 국민들이 걸러줘야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데 계속 영원히 뽑아주면 뭐 어떡할 거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외유가고 그러지. 거짓말 또 하고 그러지. 정말 문제가 그러니까요. 김남국도 국회의원 되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찌 보면 정의가 참 없습니다. 우울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재선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을 지펴야 돼요. 얼마 전에 수요일쯤에 아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가 40% 후반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리서치를 보고 과연 만약에 부분 재선거까지 합한다면 재선거를 원하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될까? 저는 80%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협상할 때는 원래 재선거를 부르짖어야 부분으로 협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부분한다 그러면 나중에 재선거 안 해버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 재선거에 대해서 왜 11곳만 했냐, 왜 7곳만 했냐 이렇게들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 투표가 지연이 돼서 참정권의 침해를 받은 곳만 우리가 세보니까 7곳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좀 어느 정도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지도부에서는 일일이 각 캠프에 다 전화를 합니다. 선거 소청할 거냐. 개인으로 하겠다는 데들 여기다 다 같이 넣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1곳이에요. 우리 16곳 중에 11곳이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당이 최대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 전면 재선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이다 보니까 재선거에 대해서 이 소청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선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청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애초에 모든 데를 다 걸어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조에서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장동혁 대표 마인드였는데 의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면서요. 예, 신동욱 최고가 그 설명하면 본인도 정말 답답해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서로 이제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나 재선거해? 대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돼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청은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국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특검도 같이 돌리면서 전면 재선거로 빌드업을 하자라는 그런 목적이었고 결국에는 원내에서 원하는 7곳 플러스 캠프에서 개인이 원래 원했던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1곳이 최종된 것이고 이것도 16곳에 비하면 11곳이면 거의 전면 다 하기로 한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재선거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여론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 그때 특별법 통과시켜가지고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 저희는 사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당에서 추진한 11곳에 소청을 한 것이 사실상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베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 참정권이 훼손당한 거를 갖다 이제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오세훈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이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왕이면 거기 동참했으면 좋겠다. 정말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정말 통이 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도 언제까지 서울시장만 할 거냐고. 태권도 욕심 있잖아.